최근에 페스틀리 실적 발표한 거 분석을 좀 했는데요. 거기에 댓글에 디지털 터바인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잘 뭐 이렇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숫자만 보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 같은 경우 시총이 6.3 빌리언, 그리고 PE가 116이고 forward PE가 42. 그러면 이걸로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수익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간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이거 매출 성장률 정말 좋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것만 딱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매출 성장력이 정말 아름답다, 참 좋다. 특히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요 넘어갈 때 광고 수익이 조금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2배 이상 늘어났네요. 매출 성장력은 참 좋아 보여요. 그리고 다시 아까 본 거는 연간으로 본 거고, 분기별로 5개 분기를 보면은 괜찮습니다. 성장률 참 좋네요. 최근 오늘 발표한 거 실적 한번 볼게요. 전년 대비 59 밀리언에서 212 밀리언. 이 회사 뭐 전에 뭐 인수 같은 거 했나요? 이 정도 매출이 갑자기 1년 만에 넘는 거는 지금 뭐 하나 큰 거 인수한 것 같거든요. 1년 사이에. 그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5개 분기 동안 매출 성장력과 지금 요거 비교해가지고 212 밀리언이 나왔거든요. 전 분기는 95 밀리언이었고 갑자기 212 밀리언은 이렇게 뛰었거든요. 분기만에 이 정도 매출 성장을 보여주는 거는 이거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뭔가 하나 인수해가지고 이거는 오르게닉 매출 성장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2021년도 요 1년 실적 매출을 보면은 314 밀리언이었는데 지금 2분기 만에 212 밀리언을 했다는 거는 뭔가 하나 인수한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살펴볼게. 넷 프로핏 마진을 살펴보면 매출이 212 밀리언 나왔고,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높네요. 193 밀리언. 요 정도 비율이면은 요거 원가 매출 비율이라고 하나요? 요게 한 10% 정도 되려나요? 이거 광고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매출 요거 수익이 넷 프로핏 마진이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박하네요. 요거는 조금 안 좋은 사인인데요. 매출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이 코스트가 증가하고, 근데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 프로핏 마진이 10%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놀랍네요. 이 회사 요거 재무만 보면은 이 코스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요거거든요. 라이센스 피랑 레베뉴 쉐어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뭔가 파트너사들하고 광고를 할 때 이 프로핏 쉐어링을 하나 봐요. 요게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피니까 이 회사가 아마도 자기네들의 원천 기술이라든가 자기네들만의 무언가로 하기보다는 뭔가 파트너사들을 한테 많이 이런 의존적인 요런 매출 구조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2020년도 2분기도 매출이 뭐 60밀리언이라고 한다면은 그 절반이 요 라이센스 피랑 이 뭐 프로핏 쉐어링 요걸로 절반이 나갔고, 지금 같은 경우는 212밀리언인데 이거 절반보다 넘게 요 라이센스 피로 나갔거든요. 요게 매출 구조 상당히 특이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영업 이익 같은 거,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보면은 요게 2배 정도로 이제 증가했어요. 그런데 매출은 거의 4배 늘어났거든요. 매출 증가 폭에 비해서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요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인가요? 하여튼 요게 2배로 증가밖에 안 했어요. 매출이 4배 증가했는데 요거는 2배 증가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런 비용이 딱 보기에도 뭔가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 라이센스 피 이게 엄청 많이 냈고 매출이 증가해도 요걸로 다 까지는 구조 같고요. 그리고 뭐 제품 개발하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이런 뭐 툴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이런 거 만들어야 될 테고, 그리고 다 비용이 많이 증가했네요. 판관비 요것도 이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뭘로 이렇게 비용 지출했는지. 그리고 마케팅도 3배로 증가했고, 그리고 인수를 했네요. 보면은 이제 뭐 리스트럭처링 이런 거에서 돈을 좀 쓰긴 썼네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거는 요 라이센스 피, 요게 어떤 구조로 피를 내는 건지, 그리고 요번 분기에 요 판관비 요게 얼마나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이게 이유가 충분하다면은 그렇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 비용 지출이 엄청났고 이 피도 엄청 많이 냈다. 매출 증가보다 요게 더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연간으로 넷 인컴, 순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순이익으로 된 지 뭐 2년 정도밖에 안 됐네요. 보면은 2020년하고 2021년 요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2021년하고 2020년도부터 이제 순이익을 만들기 시작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넷 인컴으로 조금 판단하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적자를 내다가 이제 2년 수익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최소 글쎄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봐야지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이 어떤가. 아니, 짧게 쳐가지고 올해는 최소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 넷 인컴이 얼마나 증가 추세인 건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올해 1년 정도는 최소한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총 발행 주식수를 보면 엄청 발행했네요. 이거는 살짝 부정적이네요. 이 주식 발행을 계속하면서 자금 조달을 했고 이제 2020년도부터 요때부터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딱 요 시기요. 요 시기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때 주식수랑 이때랑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순이익, 이 넷인컴, 주당 EPS, 주당 순이익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늦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성장 회사들은 주식 발행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주식수가 줄어들 건지 아니면은 계속 또 늘어나게 될 건지 요것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수가 엄청 늘어났네요. 몇 배 늘어났죠? 볼까요? 0.008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뭐 10배 이상 늘어났네요. 이거 상당히 좀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 그리고 지난 첫 번째 분기 때 넷 인컴을 확인해 보면은 이게 30밀리언이 있어요. 근데 요번 분기 때 넷 인컴을 보면은 14밀리언이거든요. 인컴이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때가 넷 인컴이 30밀리언, 지금 분기는 14밀리언. 그런데 이게 15, 30, 14,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요런 모습보다는 좀 이렇게 꾸준히 쭉 우상향하는 모습이 좋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순이익이 좀 이렇게 적어도 한 40밀리언 정도는 해줘야 주가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번에는 글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에셋, 자산이랑 부채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 분기 때 97밀리언 자산이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어빌리티 부채를 확인해 보면은 111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부채가 많은 거니까요. 아무래도 최근 분기에 자산하고 부채를 살펴봐도 324밀리언이라고 칠게요. 반올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지금 라이어빌리티 같은 경우도 얼마예요? 619. 이러면은 자산보다 부채가 거의 2배 정도 많은 거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떻게 흘러왔나.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여기 커렌트 에셋을 보면은 요번에 확실히 뭔가 인수했네요. 왜냐면 지금 자산이 지난 분기 때 97밀리언인데 324로 확 늘었어요. 그리고 라이빌리티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 111이었는데 6배로 부채가 6배 늘어났습니다. 라이애빌리티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하나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부채가 좀 라이애빌리티, 부채, 채무 이게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 이 커렌 에셋 같은 경우도 늘어났다가 줄어들고 분기별로 그렇게 좀 흐름이 좋은 흐름은 그러니까 이 재무가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흐름은 아니네요. 그래도 에셋이 늘어나는 거 긍정적. 그리고 라이애빌리티 여기 커렌 라이애빌리티 보면은 부채도 같이 증가하네요. 근데 최근에 인수하면서 조금 요 자산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아졌네요. 58, 65, 81, 105, 97 밀리언. 그리고 여기 커렌 라이애빌리티 같은 경우도 같이 증가. 여기 보시면은 커렌 라이애빌리티가 110이라 6배 증가했잖아요. 근데 여기 커렌 에셋 같은 경우는 5배 증가. 그러니까 에셋보다 라이애빌리티가 더 늘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조금 부정적인 재무 흐름이에요. 프리 캐시 플로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인데 이게 좀 중요하죠. 왜냐면 배당도 주고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부채를 뭐 다시 되갚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금액인데 요거는 연간 이 캐시 프롬 아퍼레이션이고요. 영업 활동 흐름으로 현금이 얼마나 창출되었나. 요거는 되게 현금은 잘 만들고 있네요. 7밀리언, 1밀리언, 31, 63밀리언.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빼주게 되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5밀리언. 요때 그리고 최근 마지막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이때는 빼주면은 54밀리언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 비용으로 여기 19년도, 2000년도에 조그만 인수들을 조금 했네요. 그리고 최근 분기, 오늘 발표된 거예요. 이번에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이 마이너스 29밀리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총, 현금 흐름은 그냥 뭐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인수를 하던가 뭔가를 해가지고 좀 자금 지출이 많았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갑자기 안 좋아졌네요. 혹시라도 유상증자라도 할 수 있을까봐 현금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84밀리언 현금이 있고 237밀리언을 이 크레딧 퍼실리티에서 뽑았네요. 그리고 총 가능한 게 162밀리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할 듯 하고요. 한동안은요. 계속 실적을 확인해 줘야겠죠. 그리고 지금 이 빌린 237밀리언 같은 경우는 아직 5년이란 기간이 있으니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시기는 아니네요. 그리고 6월 30날 끝나는 요 회계상 1분기 요 기간 동안 또 추가로 금액을 또 뽑았네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보면은 이 회사가 아직도 성장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아직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금 흐름을 좀 만들어내려고 간당간당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금 조달을 여기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이거 왜 뽑았을까요? 인수하기에서 뽑았나요? 그래서 30밀리언 또 여기서 인출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뭐 162밀리언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지금 뭐 분기마다 뽑는다고 쳐도 뭐 1년 이상은 충분히 뽑을 금액은 있네요. 만약에 영업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좀 뭐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요. 그래서 이 현금 쪽으로 보면은 뭐 채권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라고 해야겠네요. 유상증자를 할 확률은 많이 낮아 보이네요. 이게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유상증자를 좀 했었나요? 만약에 했다면은 이제는 유상증자를 할 확률은 가능성은 많이 낮아 보입니다. 이 현금 흐름이 아까 54밀리언이었잖아요. 지금 시총이 6.3 빌리언이잖아요. 이 현금 흐름, 이 프리 캐시 플로우 멀티플을 적용을 해보면은 117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비싼 거예요. 상당히 현금 흐름 대비 되게 고평가다. 멀티플이 117이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적당한 뭐 배수로 한 20 정도를 주게 되면은
시총이 한 1빌리언 정도 되겠죠. 20배를 여기서 이렇게 20배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평가고 성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회사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이런 성장력이 빠른 회사들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 프리미엄을 멀티플을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기준은 뭐 프리캐시 플로우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비타로 할 수도 있고, 뭐 넷 인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PE로 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포월드 PE 같은 경우도 43 정도였고, 지난 12개월 PE 같은 경우도 115였나 116이었고, 지금 이 프리캐시 플로우 멀티플로 봐도 117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비싼, 아주 진짜 프리미엄이 많이 높은 걸로 보여지네요.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요 디지털 터바인 이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상장한 지 최소 5년은 됐네요. 그리고 이게 상장한 지 오래됐으면은 그 전에 한 10년 동안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최근에 조금 매출이 늘어나고 뭘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회사가 사업을 자주 바꿨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꿨거나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주가가 지금 이때 보면 50센트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뭐 최고점으로 100불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5년만 본 거예요. 저는 이게 언제 상장했는지 모르고 이 회사가 지금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고 대충적으로 뭐 디지털 뭐 앱 광고를 하는데 지금 이 재무제표 이걸 보니까 이 회사의 라이센스 피가 높고 뭐 프로핏 쉐어링인가 뭐 이런 뭐 레베뉴 쉐어를 많이 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파트너들하고 디펜던트가 높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16년도에서 이 매출 오르기 전까지 요때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지금 이 회사가 정말 기술력이 있는가, 그렇다면은 과연 다음 분기 혹은 최소한 오랫동안 이 비용 컨트롤 그리고 라이센스 피를 얼마나 더 낮추면서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라이센스 피가 올라가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라면 매출이 뭐 한 15%만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광고 회사가 넷 프로핏 마진, 순이익, 매출 원가 이익인가요? 어쨌든 넷 프로핏 이 마진을 보면은 지금 비율이 한 9%에서 10%였거든요.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10% 정도는 조금 좀 의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진짜 줄여서. 그리고 여기서 좀 관심이 생기면은 조금 더 이 회사 뭐 IR 자료라든가 뉴스를 좀 살펴볼 텐데, 여기에선 저는 여기까지 그냥 알아보고, 네. 그 정도로 딱 적당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잘 고려해가지고 투자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꼭 얻으세요.